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4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실은 이번 주 29일이면 이제 퇴임을 하죠. 퇴임하고 이제 야인으로 돌아갈 텐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얘기를 했는데, 윤리위원회가 상설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국회에는 현재 17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이 상임위원회의 윤리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제 21대 국회가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윤리위 만드는 것부터 우선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서로를 고발하는 이런 행태를 비판하고요. 윤리위원회에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윤리특위가 언제 없어졌나 이렇게 봤더니, 윤리특위는 사실 문희상 국회의장 그 시절이 말고 정세균 국회의장 시절에 정세균 국회의장 임기가 끝나면서 없어졌습니다. 2018년 6월에 그때까지는 상설특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후반기, 그러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제 취임하는 그 후반기에 국회 교육,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희한한 일인데, 국회에서는 정부가 부처 개편을 해서 무슨 정부 부서를 하나 만들면 꼭 위원회도 하나 떼내서 상설로 만듭니다. 이때도 교육,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는 이 교육부와 문화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이거를 합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뭐 제가 보기엔 뭐 그렇게 담당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떼내자. 왜냐면 정부 부처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을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 전체 숫자를 늘리는 것은 또 국민들 눈총이 따가우니까, 그러면은 상임위원회 중에서 하나를 줄이자. 그래서 맨 처음에 줄인 게 윤리특위입니다. 윤리위원회. 윤리특위가 상설위원회였죠. 그거를 줄여서 그냥 윤리특위, 비상설 특위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국회의원들과 국회 정당 지도부들의 윤리의식을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윤리특위, 윤리위원회라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그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측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상설위원회를 하나 줄이자. 그러니까 맨 처음 생각난 게 윤리위원회입니다. 왜 그러냐? 서로 다 아는 겁니다. 공감대가 있는 것이죠. 이 윤리위원회는 뭐 굳이 상설로 있을 필요 없어. 내지는 윤리위원회 굳이 만들어야 돼? 근데 만들어야 된다면 그냥 뭐 모양 갖추기 형식으로 만들면 어때? 이런 생각을 여야 지도부가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뭐 그 당시에 누구였습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여당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생각이 많이 반영된 것인데,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은 퇴임하면서 그걸 또 다시 상설로 만들겠다, 또는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자가당착이고 모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윤리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사실은 뭐 그 내부 과정, 논의 과정, 뭐 이런 거, 처음에 윤리위원회 회부될 때의 과정, 뭐 이런 것까지 본다면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을 한 것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작년 3월 7일에 정릉관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5.18 망언 3인방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종명, 김순례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김진태 의원 이런 사람들이 5.18 망언을 했다고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신속하게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지만 5.18 문제에 관해서는 물론 정부에서, 특히 김영삼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국가 차원의 뭐 기념일로 하고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 그거에 대해서 폄훼하려는 시도 일부 있었죠. 그런데 무슨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거를 그러면 폄훼하면 안 되느냐? 저는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18 문제에 국한해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6.25를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의 국시가 뭐 통일이냐, 뭐 반공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사람도 있고요. 물론 그 사람도 뭐 국회에서 뭐 제명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보건대는 그런 부분은 뭐 당 지도부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지도부 차원의 뭐 반성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 의원 차원에서 얘기했다면 그 당의 자체적인 정화 능력으로 저는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고,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면 국회의원이 뭡니까? 결국 국민의 심판으로 그 문제가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거를 윤리특위 또는 윤리위원회라는 곳에 가져가서 진영으로 대결을 해서 결국 흐지부지 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은 오히려 없는 게 낫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회 윤리위원회나 윤리특위위원회는 윤리 자체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진영 대결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윤리위원회는 불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고, 어차피 국회는 본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심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물론 국민들이 윤리 문제가 아니고 법률적으로 이 사람이 책임이 있느냐, 위법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이제 판가름이 날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정말 윤리적인 문제, 누가 무슨 말을 좀 잘못했는데 그게 이제 범법 행위까지는 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문제는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심판에 맡겨야 한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왜 그러면 윤리위원회, 이게 저는 윤리위원회를 폐지하자는 그런 쪽입니다. 왜 폐지하냐? 국회에요, 상설위원회를 하나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우선 위원장부터 뭐 이런저런 뭐 활동비 같은 거 받죠. 뭐 간사들 받죠. 그 다음에 그 움직이면 거기에 뭐 전문위원 뭐 무슨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비용까지 다 합치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상설위원회 하나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생산성은 제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시죠. 그 작년 6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3월 달에 사실상 그 윤리위원회는 뭐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작년 3월에 그 마지막 회의인데, 그 당시에 21개 안건이 21명이 윤리위원회 징계안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단 한 건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3월 7일이군요. 마지막 회의가.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2019년 작년 6월 달에 이제 끝났는데, 그때 21명의 징계안이 있었는데 그 징계안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올라가기만 하고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되면 윤리위원회라는 것은 토피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면은 그 다음부터 윤리위원회에서 뭐 이걸 논의를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요, 그냥 시간 흐르고 소나기 피하고 끝납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가 윤리 문제에 관한 비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도피처가 돼서는 곤란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윤리위원회는 없애는 게 마땅하다. 그게 저의 기본 입장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윤리위원회를 둔다면 어떤 윤리위원회를 둬야 되느냐. 뭐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가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독립적인 윤리위원회. 저는 독립적인 윤리위원회는 찬성합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의 윤리 문제를 다룰 위원회를 설치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아니고 그냥 독립적으로 외부에 명망 있는 사람들, 뭐 그거를 뭐 누가 뽑든 간에 그것도 또 국회의원이 뽑으면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결국은 그 안에서 또다시 진영 대결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 미래통합당이 지명한 윤리위원 뭐 5명, 그 다음에 민주당이 지명한 윤리위원 5명.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대리전을 벌일 것입니다. 그 안에서. 물론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윤리위원회에서 진영 대결로 싸우는 것보다는 뭐 한 10%좀 나을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는 그 각 정당, 자기들을 위촉해준 각 정당의 대리전 양상을 보일 것이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보나마나 뭐 민별 출신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 거기다 갖다 대고 위촉해 놓을 텐데,
그러면 뭐 거기 와서 또 무슨 주장하겠습니까? 결국 민주당을 감싸고 팩트는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그 윤리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 왜냐하면 지금까지 윤리위원회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여기 여야 국회의원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는 정당 진영 대결의 축소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기준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기준이죠. 거기에서 우리 편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정말 윤리적인 문제 내지는 정의의 문제가 정의가 무엇이냐, 누가 정의의 편에 섰느냐, 이 사람은 정의의 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가 징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윤리위원회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진영 대결이 악화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게 바로 그 작년에 조국 사태, 그리고 최근 사태만 봐도 양정숙 당선인, 그 다음에 윤미향 당선인, 뭐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 불법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가능성이 90%가 넘는 그런 팩트들에 대해서도 아무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결국은 지금 윤미향 당선자 같은 경우 결국 민주당이 감싸고 도니까 이제부터,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함구령 뭐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민주당 내에서 조금씩 정의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던 것도 그냥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런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준법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국회에 윤리위원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작년 중반까지 있었던 윤리위원회는 또 거기다 이런 어떤 장식품 하나 달아놨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회에서 추천한 두 사람을 비롯해서 모두 9명의 윤리위원회 해서 윤리자문위원 이런 걸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헌정회도요, 거기에 미래통합당 출신이 있고 민주당 출신이 있습니다. 결국 진영 대결의 축소판이다. 약간 뭐 희석은 됐지만 이제 국회의원을 그만뒀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그 백날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서 자문하면 뭐하죠? 윤리위원회에서 듣질 않는데, 자문한 거 가지고 나서 윤리위원회에서 또 싸우는데, 그래서 윤리위원회에 넘어가면 제대로 징계된 것 없고 그 안에서 진영 대결만 벌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것은 결국은 이런 식의 윤리위원회는 돈만 깨지는 윤리위원회다. 그러니까 있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게 저의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정말 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왜냐면 국회의원들을 징계해야 될 이유 저는 충분히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징계가 안 되니까 지금 제가 자꾸 뭐 없애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징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으면 윤리위원회를 만들되 국회의원으로 만들지 말고 전원 외부 인사로, 그리고 정말 윤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뭐 미래통합당이 몇 명, 민주당이 몇 명 이렇게 지목하는 형식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요 또다시 그 안은 정당이 축소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윤리위원, 여야가 모두, 그러니까 그야말로 중도적인 윤리위원이 되겠죠. 그런 사람으로 해서 그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을 국회 본회의나 뭐 이런 데 와서 다시 결정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여기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도록. 왜냐하면 국회 본회의나 뭐 이런 데 가서 다시 또 결정하도록 하면 그 안에서 싸우다가 또 흐지부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누군가를 국회의 윤리의식을 높이겠다고 한다면 이미 국회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특히 윤리 문제에 관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에 맡기든가 아니면 윤리위원회라는 것을 아예 만들지 말라. 쓸데없이 국민 세금만 낭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